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세무사 노무사 조영진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서 어떻게 작성하나, 건설업에 있어서 부가세 신고서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유의할 게 공동도급이 있을 때 부가세 신고서 요즘 어려워하시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이 사례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도급이라는 게 뭐냐? 대표사가 있고 구성원사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죠. 공동도급의 형태는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대표사와 구성원사 한 개씩 이렇게 들어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본적으로 건설업에 있어서의 이 부가세 신고서상에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부분들 해외 매출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영세율 기타에다가 적는 것이고, 이제 부가세 불공제 부분,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접대비라든가 또 그 이제 공통 매입세액이라든가 또 면세 현장에 있어서의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가세 불공제 부분에다가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도급에 대한 부분인데, 공동 도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사가 있고 구성원사가 있다 하면 10억짜리 공사를 한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구성원사는 이제 4억을 맡고 있고 대표사가 6억을 맡고 있다 매출, 즉 6대 4의 구조다 이렇게 되면 대표사는 이제 발주자에게 얼마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됐습니까? 전체가 다 과세사업장이라고 하면 10억을 발행하겠죠. 구성원사는 발주자에게 발행하는 게 없습니다. 공동도급은 대표사가 다 일괄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구성원사의 매출은 없느냐? 매출이 있죠. 4억이라는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사가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 4억을 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성원사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표사에게 4억을 받습니다. 발주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 대표사는 그 발주자에게 10억이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성원사는 대표사에게 4억이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매입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매입이 4억이 발생을 한다 하면 역시 3대 2의 구조가 되겠죠. 대표사는 얼마요? 2억 4천이 되겠고 구성원사는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원사가 1억 6천이라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하도급 업체한테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구성원사에게 세금계산 발행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에게 일괄해서 4억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자는 세금계산 발행한 게 매출로서 10억이고 매입으로는 하도급에서 받은 4억이 전체 다 있겠죠. 그러면 구성원사는 매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사에게 4억을 발행을 하고 매입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매입에 대한 비용도 역시 구성원사와 대표사가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 중에서 4억이라는 매입 중에서 그 구성원사에 해당되는 부분 얼마? 1억 6천에 대한 부분은 돈을 달라고 할 겁니다. 누구에게? 대표사가 구성원사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대표사는 구성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겠죠. 자, 대표사가 구성원사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얼마입니까? 1억 6천이 되겠죠. 40%에 해당되는 4억의 40%니까. 자, 1억 6천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자, 대표사가 전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액수는 얼마입니까? 아까 발주자에게 발행하는 10억이 있고 또 구성원사에게 발행하는 1억 6천이 있죠. 자, 구성원사에게 발행하는 것은 매입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 대표사의 그 매출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대표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체 합쳐서 10억에다가 1억 6천이 11.6억이 되는데 실제 대표사의 매출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6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대표사 순수의 자기만의 매출은 6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상에 이걸 나타내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나타나냐? 과세표준 명세라는 부분에다가 나타냅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업태 건설이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만의 매출인 6억을 기재하고 그럼 나머지 4억과 1.6억은 뭐냐?
나머지 4억과 1.6억은 4억은 구성원사의 매출, 또 1.6억은 구성원사에게 매입에 대해서 정산받기 위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따라서 4억과 1.6억 합친 5.6억은 수익금액에서는 제외합니다. 대표사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한다. 대표사의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표사의 과세표준 명사를 그렇게 쓰시는 것이고요.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였고, 매입으로 넘어가면 대표사의 매입은 전체가 4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매입자료 받는 게 4억입니다. 그 중에 실제로 자기 해당 부는 2.4억이고 구성원사에게 1.6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매입 자료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추가해서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4억 이외에도 구성원사의 매출이 인식이 되어야 될 부분, 즉 구성원사에게 돈 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주자한테 받은 10억 이 부분에서 구성원사에게 돈을 줘야 될 부분 4억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원사가 돈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성원사는 매출세금 계산서를 대표사에게 발행합니다. 그럼 대표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입이 되니까 대표사의 매입은 원래 원가가 들어간 4억과 구성원사에게 받을 4억이 합쳐진 8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전체 합계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전체 대표사의 매출은 아까 10억과 1.6억, 매입은 4억 더하기 또 4억 돼서 8억이 되죠. 그래서 전체 11.6억이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이고 또 매입은 8억이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얼마입니까? 11.6억에서 8억을 뺀 3억 6천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이론적으로 맞느냐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대표사는 대표사가 인식해야 될 매출, 법인세와 관련해서 매출을 보면 매출은 얼마입니까? 10억의 60%인 6억이고 매입은 전체 4억 중에서 대표사가 인식해야 될 게 2.4억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과 매입의 차이를 뺀 것이 얼마입니까? 3억 6천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죠. 그죠? 11.6억, 부가세 신고조장 11.6억에서 매입인 8억을 뺀 3억 6천과 법인세 관점에서 본 매출 6억에서 원가인 2.4억을 뺀 3억 6천이 같은 금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성원사는 간단합니다. 구성원사는 매출을 뭘 인식하냐? 세금계산 발행하죠. 대표사에게 돈 달라고 하는 그 매출 4억과 대표사로부터 매입을 받은, 매입을 정산하기 위한 1.6억이 구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성을 하시면 부가세 서식이죠. 그래서 과세표준인 매출세액이 있고 여기 영세율 기타 부분에다가 수출이 있으면 적게 되는 거죠. 해외 공사가 있다고 하면 또 매입에 있어서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있을 것이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게 이제 안분해서 들어가는 부분, 면세 관련 부분이라든가 접대비 관련이라든가 또 공통 매입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과세표준 명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사의 입장이라면 업태에 여기 건설이라고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대표사의 금액 6억만 적으시는 거고 수익금액 제역은 바로 5억 6천을 적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표사의 매출 세금 계산서 쓸 부분은 과세가 10억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10억이 되시고 여기에 1.6억이 과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1.6억이 되겠고 매입은 4억과 하도급 업체 원가 4억과 그 다음에 이 구성원사에서 받은 4억을 합친 8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셔서 과세표준 명세에서 대표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 이것을 이제 표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공동 도급 현장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방법 중에서 이제 공동 도급 대표사 과표 및 매출세, 그래서 세부적으로 발주자가 발행한 거, 발주자에게 발행한 거 6억이 되겠죠.
10억이 되겠죠. 매입 정산을 위해서 발행한 거 1.6억이 되겠고, 이 1.6억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 구성원사의 매입이 되겠죠. 구성원사의 매입에서 1.6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표자의 매입세액은 하도급에서 받은 4억, 공사 정산을 위해서 구성원에게 받은 거 4억이 되겠죠. 이 4억은 B는 또 하도급 구성원사가 발행한 4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표명세에서 업태의 건설로 표기할 금액은 대표자 지분 해당 액인 6억만 표시하는 것이고, 또 그 외의 부분들은 수익금액 제외하다 기재한다 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공동도급의 인지세 부분은 기본적으로 연대납세고, 인지세 면세는 국가의 계약, 공공계약이죠. 이 부분은 인지세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다. 또 뭐 공동도급의 지방소득세는 안분한다. 뭐 이렇게 몇 가지 추가해서 오늘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공동도급의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